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PK 투자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자, 메타가 또다시 시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갑자기 한다 그러니까 이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결국 메모리 반도체 악재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했던 것 같고요. 마이클 버리도 여기에다가 한 숟가락 더 얹어서 공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환경들 속에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점을 잡고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 업황, 메타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메타 이번에 AI 컴퓨팅 파워 판매, 클라우드 사업을 갑자기 한다. 이제 어쨌든 두 가지 뷰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남아도니까 하는 거다라는 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 AI 개발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잠깐 동안 좀 외부로 좀 돌리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추가 투자할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까? 지금 남아 돌아서 하는 거는, 반도체를 보시는 분, 그리고 AI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왜 메타가 이 컴퓨팅 파워, 가뜩이나 부족한 컴퓨팅 파워를 외부에다가 돌리고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모델 업체들이 토큰을 생성하잖아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이제 모델 업체들이 토큰을 생성해서 토큰을 팔잖아요. 그런데 토큰을 파는 쪽에서 보면 이게 시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B2B, B2G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불문하고 성능 좋으면 쓰는 쪽이에요. 그쪽은 이제 컴퓨팅 파워, 토큰이 가격이 비싸도 계속해서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 B2C 쪽이 많아요. 그쪽은 사실 그 토큰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B2C 쪽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 컴퓨팅 파워, 고급 컴퓨팅 파워는 이걸 이제 B2B 쪽에다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좀 토큰 싸게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네들의 컴퓨팅은 외부에다가 임대를 하면서 또 저렴한 클라우드는 또 임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 B2B냐 B2C냐에 따라 미스매칭에 따른 약간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또 면밀하게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생기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는 그 클러스터인가? 거기서는 또 1.6기가와트인가요? 또 임대를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임대를 하면서 본인 거는 또 바깥쪽으로 맞습니다. 또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 캐펙스가 꺾인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메타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자체 AI 모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으로 일단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숏 포지션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1,000 좀 위, 한 $1,050대인가요? 본인이 공매도 이제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좀 관종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빅숏 이후에 굉장히 좀 유명해진 뒤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런 행보가. 한국에서 이랬으면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정도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마이클 버리의 시간이죠.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저는 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가 이제 꺾였다, 이제 피크아웃 했다, 이런 이제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에이전틱 AI도 이제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벌써 피크아웃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번 하반기 중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그동안에는 그 메모리 가격에 ASP가 계속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투자 아이디어였거든요.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을 소진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Q의 사이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호남 클러스터라든지 용인 클러스터, 그런 쪽에서 내년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사이클로 보면 이게 보통 피크아웃 맞았었거든요. 과거 사이클로 보면. 근데 이번은 과거하고 다른 게, 역대급으로 테크 쪽에서 이 정도의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과거 테크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들이죠. 나야요? 그죠? 민간이 주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AI다 보니까 이거는 민간에다 맡겨 놓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국가 대항전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가 정말 못 버틸 때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지금 꺾일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지금은 시장이 빠지고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저런 약세론자들이 말이 먹히고 있지만 이게 불과 한 두어 달만 지나도 그냥 허황된 분석이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원래 뭐 고장난 시계도 뭐 네. 하루에 2번 맞는 네, 거니까요. 뭐 지난번에 뭐 감가상각 이야기했다가 또 네. 호되게 한번 야단 맞습니다. 맞았고 그죠? 그렇죠. 3년짜리를 왜 6년 하냐? 근데 지금 렌탈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지금 구형 GPU도 뭐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구형 GPU 임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에이전틱 AI에서 다 고급 GPU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업무들은 사실 또 구형 GPU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오히려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격만 놓고 보면 마이클 버리는 아직도 뭐 사이클론에 기반해서 가격이 그리고 뭐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반도체의 뭐 종말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돈 벌려고 막 플레이를 하는데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께서 쇼 쳐놓고 방송 나와가지고 반도체 꺾였다고 막 이야기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미국 시장도 참 이해는 안 돼요. 이걸 가만 놔두고 있다니. 예,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딥시크 같은 좀 싼 모델들을 미국 그 기업들도 꽤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로 추정이 되는 한 회사가 이제 한 직원이 모델 쪽에 이제 출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직원이 한 달에 5억 달러를 써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소문도 좀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좀 높은 클로드나 이런 거 안 쓰고 뭐 딴 걸로 대체하고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자, 어제 보면은 또 이제 딥시크가 메인 시간대, 7월부터는 메인 시간대에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저가 모델도 지금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단순하게 뭐 가격 쪽으로만 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토큰 가격, 그 네. API 비용을 그냥 다 동일하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에 민감한 시장은 B2C 시장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딥시크 같이 저렴한 토큰 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대부분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제 중국하고 친한 국가들이 좀 많이 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싸더라도 아무래도 그 중국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국가들은 좀 쓰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이 갈 것 같고 B2B는 아무래도 성능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보에 대한 민감성, 만약에 기업의 정보를 중국의 플랫폼에다가 AI 모델에다가 올려서 쓴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은 좀 지양할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이제 가격, 그러니까 B2B 시장도 이제 점점 토큰의 효율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 생성해서 좀 효율화. 이런 쪽은 이제 토큰의 어떤 수요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그동안에는 토큰을 너무 방만하게 썼단 말이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토큰을 많이 쓰면 너 열심히 일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전기가 초창기 때 그랬다고 합니다. 전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계량 기술도 없고 측정 기술도 없으니까 작업자들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전기 켜놓고 가고, 막, 다 공장에 불 켜놓고 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토큰이 정말 일하는 데 썼는지 얘가 노는 데 썼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량하는 기술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효율화가 될 것 같고 오로지 성능이만 몰빵, 이제 가격은 필요 없어. 자, 그런 쪽이 군사, 국방, 우주, 그리고 이제 뭐 핵 융합, 뭐 이런 쪽은 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A 토큰에 대한 수요 측면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도 출원 비용 절감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번에 또 악재로 좀 작용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픈 AI 출원 비용 절감은 역시 B2C 사업에 좀 중점이 되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HBM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 B2C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왜 돈을 못 버냐면 엔스로픽은 사실 3개월 만에 ARR 그 매출이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성장세 보였잖아요. 만약에 그 컴퓨팅 파워 제한 안 했으면 1,500억 달러까지 매출 나왔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B2B하고 B2G이기 때문에 다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XAI하고 그 클라우드 그 계약을 40% 더 프리미엄 쳐주고도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전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픈 AI는 좀 달라요. B2C가 메인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아무리 성능 좋아도 너 돈 네. 더 내. 그러면 이게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점점 더 이제 효율화하는 기술들이 필요해지긴 하는데 당장 뭐 이 HBM을 쓰지 않고 뭐 효율을 할 수 있는 기술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을 또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거든요. HBM을 쓰면 성능이 잘 나오는 거 분명한 거고 지금은 어떤 알고리즘을 갖다 대서 하더라도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뭐 참고로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개인들 대상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고 B2B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 B2G는 정부 간의 네. 예,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플이 뭐 CXMT나 YMTC 쪽 메모리 칩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급등했죠. 1분기에만 이제 D램 기준으로 100%가 인상됐고 2분기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스팟 가격도 아니고. 그리고 2분기가 60%, 3분기가 원래 뭐 한 3에서 8% 정도 오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인상한다 그래서 지금 25%까지 인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플레이션의 지금 주범이 메모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이거를 부담스러운 거죠. 원가에 대한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원가를 판매 가격, 출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나빠서 우리가 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필하려고 이제 결국 CXMT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만약에 뭐 CXMT가 진짜 칩을 공급해준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어떤 정치권에서 그걸 이제 오케이 해준다. 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라는 건 이제 PPAC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퍼포먼스, 파워, 에어리어, 코스트 측면인데 코스트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겠죠. 아무래도 CXMT가 기존 메모리 3사보다는 조금 싸게 주긴 할 건데 퍼포먼스, 성능에서 지금 보면 지금 메모리 3사가 제공하는 D램보다 CXMT가 제공하는 건 2세대, 3세대 전도 전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전력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AI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은 전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저가 모델에 쓴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슈링크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어리어가 더 많이 먹어요 공간을.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체에서는 굉장히 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설계 부분도 문제가 있고 네. 물량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CXMT 같은 경우는 텐센트하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을 대규모로 맺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날 바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국 내부에 주기도 좀 바쁘다. 뭐 이렇게 좀 시각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애플에 줄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CXMT가 그렇게 싸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워낙 지금 수요가 많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메모리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CXMT가 중국 빅테크들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정부의 입김이 저는 적지 않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빅테크들이 실제로 자국산 메모리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한번 전기를 돌려서 클러스터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허구날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유지 보수 때문에 이걸 또 클러스터를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사실 메모리 가격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중국 정부가 뭐 자국 메모리 반도체 80% 이상 써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입김도 있어서 뭐 텐센트하고 장기 공급 계약도 했는데 그럼요. 뭐 캐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그냥 다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중국에 있는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금 한 30% 정도 출하량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지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계속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애플이 이참에 모델을 5개로 늘린다. 점유율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전략도 좀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그러면 중국 내에서 반도체 가져올 수 있나?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애플은 어쨌든 지금 최우선, B2C 쪽에서는 최우선 고객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다라고 하지만 다른 업체보다 제일 싸게 그러겠죠. 사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물량도 일단은 할당해 줍니다. 웬만하면 저도 이제 메모리사들 국내 빅2에다가 체크를 해보면 네. 일단 애플로 가는 물량은 크게 뭐 차질이 없는 수준인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어떤 세트 전략 가져는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